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5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우월 기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식이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 놓으시고,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의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를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화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고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 텃밭, 문전, 옥탑과 같이 비습하고 윤기 있고 비옥한 작은 그러한 토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무토는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쓴다고 하면 기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을 수용하지 않는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도 병화개수가 관건이 되고 기토도 병화개수가 관건이 된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런 기토가 태어난 월령이 5월이죠. 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입니다. 여름이죠. 그리고 중화로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월, 4월 같은 경우에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하죠. 그래서 5월은 화도 왕하고요. 기토 일간도 왕합니다. 그래서 신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무토 같았으면 간목을 취용했을 것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심어져 있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런 텃밭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경우라면 만약에 5월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제하는 용도로서 간목을 취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목은 필요치 않다. 역시나 5월은 뜨거운 매우 조열한 그런 시절이고 아무리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 하더라도 수가 없고 화만 저렇게 왕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열토가 되겠죠. 여러분, 여름에 땅이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바싹바싹 말라 있으면 거기다 어떠한 씨앗도 심을 수 없고 거기서 자라고 있는 작물도 모두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 또한 중요한 것, 기토를 윤택하게 윤습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역시나 물은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 입장에서 임수는 정제가 되고요. 개수는 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제가 좋다, 편제가 나쁘다라고 보지만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시용하는 것이 우선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보죠. 우로수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을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윤택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다 할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세가 개수 쓰는 사람이 더욱더 좋은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5월은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하면, 화왕은 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수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왕하면 뜨거운 열기에서 수가 다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이 수가 능히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능히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격국과 용신을 본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양토와 음토가 있는데 천간으로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천간의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월지에 있는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원은 음화가 되죠. 그래서 이 외체 양용음이라고 하냐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지, 지장간 보게 되면 병화와 기토와 그다음에 중요한 것 본기가 뭐가 되죠? 정화가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정화,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 양, 용음, 음화가 되는 것이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대 음의 관계.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나를 생하는 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 음이니까 이거를 갖다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편인격이라기보다는 음간이 월지가 일간의 오행의 제왕지가 되면 이것은 걸록격으로 본다. 이게 기본적인 용신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기 때문에 편인격으로 봐도 솔직한 말로 큰 무방하다라고 보지만 공식적으로는 저것은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 또한 5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이다. 어찌됐건 일간이 월령을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는 거다. 신왕사주. 인수격이라 하더라도 신앙사주가 됩니다.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월령인 기토에 통근하고 인성이 정화생해 주기 때문에 어찌거나 걸록격으로 보든 편인격으로 보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인데, 이왕이면 보다 다홍치마라고 공식적인 걸록격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원래 본시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지용해서 왕한 일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용신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럼 무토였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음토인 기토는 전원토라고 하죠. 이미 화가가 이루어진 그런 전원과 같기 때문에 굳이 간목과 같은 관세를 치용하기보다는 5월은 염상절이 되죠.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일단 조후가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습토이긴 하지만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도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화왕, 토는 어떻게 돼요? 토초라고 해서 토가 말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시급한 것은 땅이 마르지 않아야지만 그 땅에 심어져 있는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겠고요. 또 그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좀 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재성인
개수를 취득치용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5월의 기토는 수가 용신인데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욱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5월은 화가 왕하면 토는 마르지만 수는 어떻게 돼요? 화 왕하면 수는 수갈 말라버리죠. 그래서 5월에 기토가 개수를 쓰는 경우에는 개수만 딸랑 있으면 그 물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보다 금이 있어서, 식상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경금도 괜찮고요, 신금도 뭐 경신금을 지금 같은 경우는 가릴 필요는 없겠고, 일단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개수를 용신으로 해서 토를 윤택하게 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면서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써 이 수를 갖다가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5월의 기토 용신을 치용하는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이죠. 김이 일주가 됩니다. 자, 5월에 토가 있는데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건토라고 하는 것이고 습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지로 건토는 미토와 술토가 건토가 되죠. 그래서 5월에 미토, 술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열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오히려 축장시켜서 사주를 더욱더 건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미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미는 합하면 화가 되죠. 합해서 화가 되기 때문에 사주가 더욱더 건조해지고 조열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간목이 연간에 있습니다. 정관이니까 좋겠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5월에 화가 왕할 때 수가 없으면 목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왕 목분이 된다 그랬죠. 4, 5, 미월에 화가 왕할 때 수가 없으면 나무는 불에 타 재가 돼서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왕 목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가 간목을 봐서 정관이니까 좋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열기를 가중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경금도 마찬가지로 화가 너무 왕한데 금은 화왕 금용이 됩니다. 화가 왕할 때 수가 있어서 저 화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지 못하면, 화는 왕하면 금은 녹아버리게 된다. 화왕 금용.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주 지금까지 봤을 때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마르게 되겠고요, 금은 녹아버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은 어떻게 됩니까?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연지에서 진토를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건토는 미토, 술토가 건토고, 습토는 지금 보는 진토와 축토가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진토가 만약 없었다면 거의 사막과 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데, 진토가 있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가 있겠고,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겠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술토, 밀토였으면 더욱 건조하게 만들었을 텐데, 진토는 뜨거운 열기를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이게 만약에 진토가 아니고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건 사막이 되었다. 오수합, 오미합, 경금은 녹았고요, 간목은 타버렸죠. 그래서 사막에 나무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고목이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인데, 이것이 진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보면 선인장이라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뭘 얻어야 된다? 수를 얻어서 더욱더 뜨거운 열기를 갖다 좀 식혀주면서 중요한 일간 기토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열기를 목생화해서 열기를 더 가중해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일단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죠. 자수, 물론 천간에 투출된 임수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다. 진토가 있기 때문에 자수 하나 더 얻으면은 그 공력은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겠다. 이걸 갖다가 좌우충이 된다?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잠이 원진이기 때문에 안 좋다? 아닙니다.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가 필요할 때는 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잠이 원진이 되니까 물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예를 들면
농부가 한여름에 7, 8월 달에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죠.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물을 갖다 대야죠. 흙탕물이라고 이 물을 쓸 필요가 쓸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흙탕물이라도 일단은 갖다 대놓고 쓰는 것이 필요하지. 그죠? 그 바보죠. 흙탕물이니까 우리 눈에는 물 대지만 이럴 수 있냐고요. 아니죠. 일단 물이 좀 탁하더라도 갖다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할 때는 잠이 원진이 된다 하더라도 물을 갖다 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을축시가 되면 이거는 좋지 못한 것이 이건 습토이지만 이거는 충이 되니까 이거는 축 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매몰되니까 좋지 못하고요. 을목은 기토를 파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겠다. 병인시,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병화가 투출되죠. 정묘시는 정화가 투출되기 때문에 사주가 더욱더 조열해질 수밖에 없죠. 진중 개수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은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여명의 경우에는 수운을 보기가 좀 멀리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신미대운 넘으면 14살 정도만 되면 이렇게 금수운으로 갈 수가 있겠죠. 단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갑술대운은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자는 호운을 만나기가 조금 너무 중반 40대 거의 50대 됐을 때 금수운을 만나니 이거는 여명으로서는 좋게 볼 수가 없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화가 왕할 때 토가 너무 이거는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죠. 진토 2개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금수운으로 가거나 목화운으로 가거나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다. 기사 경호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사오미시가 되죠. 천간에 경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겠고요. 오늘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시하고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임신시는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고 계유시 같은 경우는 유금이 있어서 계수를 생하고 그다음에 뭐 진토가 있기 때문에 임계수가 진에도 통근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국세에서 갑자시가 아니고서는 임신 계유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묘한목해서 칠살이 힘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관사론잡도 관사론잡이 이거 관사론잡은 안 되겠습니다. 경금의 간목을 파해버렸으니까. 근데 을목칠살이 기토를 이렇게 파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시 또는 임신계유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부득이 다른 생시를 선택할 때 남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신미대운 넘으면은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남자 경우에는 병인시 정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